자, 오늘 15강 들어가도록 할게. 자, 15강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이제 15강이 문장 삽입 문제란 말이죠. 문장 삽입. 그러니까 특정한 문장을 하나 주고 그 문장이 들어갈 적절한 곳을 고르는 거잖아. 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 문장이 들어갈 적절한 곳을 이제 우리가 골라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문장을 고르기에 앞서가지고 이제 문제 추세를 우리가 조금 보자고. 이전에, 그러니까 뭐 이전이라 그러면 근래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수능이 생겨난 이래로 거의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가장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빈칸 추론이었어. 그러니까 빈칸 추론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빈칸 추론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거의 요지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요지 문제에 약해. 뭐 근본적으로 그 약한 이유를 잡자 그러면 일단 독서를 잘 안 해. 그리고 이제 독서를 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 책을 읽잖아. 책을 읽는데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이 왜 빈칸 추론 문제를 잘 푸느냐?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그냥 읽고 끝내진 않잖아. 읽으면서 뭐에 대한 내용인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나가면서 책을 읽는단 말이지. 즉 주어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요지,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토픽을 가지고 쭉 그 맥락에 맞게 글을 읽어 내려오는 거야. 됐지? 근데 독서를 많이 안 해온 친구들은 어때? 그냥 주어진 지문이 있으면 그냥 읽기만 하는 거야. 요지 같은 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잘 못 푸는 거야. 왜? 어떻게 답을 고르느냐? 쭉 읽고 1, 2, 3, 4, 5번 즉 주어진 문제 해답인 1, 2, 3, 4, 5번만 보면서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그래서 가장 떠오르고 가장 이상적인 걸 고르지. 그게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 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한 20년 정도 어려워왔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도 거기에 맞춰서 학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버렸던 거야. 훈련을 시켰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부분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실력이 상향 평준화가 돼버렸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능도 쉽게 느껴져 버리는 거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고 학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버리고 됐지? 학생들이 자습을 하는데도 그 빈칸 추론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쉬워지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평가원에서 어렵게 내는 문제 유형들이 문장 삽입들 그리고 문장 순서 배열 이 부분이 이제 점점 더 어렵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단순히 딱 읽어봤을 때 뭐 1번 괜찮다, 2번 괜찮다, 4번 괜찮다 이렇게 감각적으로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 정확히 논리성을 따지고 논리적으로 그 답을 왜 1번이 되고 왜 2번이 되고 또는 왜 3번이 되는지 논리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야.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독해력을 상상시켜야 됐지. 게다가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뭐 한 5월, 6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술적인 즉 문제 푸는 연습을 계속해서 실전 문제를 풀어가면서 공부하고 연습을 해 나가야 되는 거야. 자, 어찌되었건 선생님이 이제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문장 삽입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대충 뭐 그냥 대충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가보자. 자, 일단 소재 보면 통화. 그러니까 통화라는 건 뭐 말 그대로 그 통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화폐 있잖아. 돈의 통화. 우리가 이제 통화 어떤 화폐로 어떻게 통용하는 그 통화 즉 화폐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 거야. 됐지? 자, 일단 제시문 먼저 볼게. When the purchasing power of money. 돈의 구매력. 어떤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살 수 있는 구매력. 그 구매력이 급격하게 요동칠 때 fluctuate 알아둬야 돼. 이 단어 되게 쉬운 단어야. 무조건 알아야 되는 기본 단어야. 요동치다. 급격하게 요동칠 때.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는 거지. 요동칠 때. 이전에 결정된 가격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이들의 의도된 가치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문장 자체가 의도하는 정확한 의미를 못 잡아내는데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냐 말이지.
됐지? 다시 한번 가봐. 뭔 말이야? 어떤 돈의 구매력이 급격하게 요동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옛날에는 10,000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았잖아. 그치? 근데 그 돈 가치가 요즘엔 어때? 떨어져 버렸잖아. 근데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전 시간이 가면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 왜? 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문제는 급격하게 요동치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크게 요동쳐 버리는 거야.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요동쳐 버릴 때 이전에 결정된 가격.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전에 이거 하나 사는데 뭐 10만 원이었다. 이전에 결정된 가격은 의도된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왜? 화폐 가치가 자꾸 요동쳐 버리니까. 이래지? 이전에 결정된 가격은 그들의 의도된, 그 이전에 결정된 그 가격의 의도된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됐지? 쉽게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면 집, 아파트라고 하자. 1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그게 이전에 결정된 가격이야. 1억짜리 아파트가 이전에 결정됐는데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요동치면서 화폐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건 상대적으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전에 결정된 1억이라는 그 가격이 의도된 가치, 이전이면 1억이면 그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그 의도된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야. 분명히 몇 달 전만 해도 1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화폐 가치가 갑자기 급격하게 요동치면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젠 의도된 가치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품 또는 그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쁜 내용인 거지. 이건. 이해되겠지? 분명히 마이너스 내용인 거야. 자, 가보자. 자, 가장 중요한 생산적인 기능 중 하나. 누구의? 정부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의 기능 중 하나는 is providing, 제공하는 건데 안정된. widely의 반대말이지. 그치? 안정된 통화, monetary and financial environment, 어떤 통화 및 금융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가나 어떤 돈의 가치를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안정되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문장. 자, 시장이 잘 제대로 작동하려면 if가 뭐뭐 하려면 이런 뜻도 있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개개인들이라는 건 소비자 또는 우리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 이 소비자들은 알아야 되는데 뭘? 자, 관계대명사 와시 이끄는 명사절. 상당히 많이 반복한 거야. 관계대명사 와시 이끄는 명사절로서 관계대명사 왓은 뭐뭐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문장 자체가 명사절이지. 명사절. 어떤 역할인 거야? 전치사 어부의 목적어. 이 목적어, 즉 이 명사절의 가치를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자, 만약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 개개인들, 즉 우리가 사거나 사고 파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만 해. 그치? 가치를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제대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 다음 문장. 자, 이런 시장 가격이 이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선 시장 가격을 위해라고 해석하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이 괄호치고 닫은 건 의미상의 주어. 누구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뭐냐? 투부정사라는 게 원래는 동사지. 동사 앞에는 뭐가 필요해? 그 동사의 행위자, 주체, 주어가 필요하잖아. 그치? 근데 이 친구는 문장 전체의 주어야? 아니면 이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 즉 이 준동사의 의미적으로만 주어야. 의미적으로만 주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 거고, 해석도 주어로 해석하면 돼. 그리고 나아가서 이 친구가 주어 역할이니까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보다 먼저 해석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시장 가격이 이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전달하기 위해선. 이런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사고 파는 것에 대한 가치, 이런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어떤 금융체계, 쉽게 말하면 정부가 제공한 안정적인 금융체계가 요구되어집니다. 됐지?
좀 어려운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지문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내용은 잘 안 접하잖아.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그치? 그래서 상대적으로 살짝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별거 없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 돈의 가치라는 게 요동치면 안 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 This is especially true for the many market exchanges that involve a time dimension이라 그래서 이게 특히 그러하더라. This is true for 하면 뭐뭐에 또한 그러하더라. 사실이다 라는 건 뭐뭐에도 적용이 되더라. 특히 그러하더라. 뭐 많은 시장의 어떤 교환, 시장의 교류, 시장의 뭐 exchange라는 건 사고 파는 거니까 교류 정도에서 가자. 많은 어떤 시장의 교류에 특히 그러하더라. 시장의 교류라는 게 뭐냐면 어떤 time dimension, 시간적인 어떤 dimension이라는 건 저기서 어떤 차원이라기보다는 시간적인 어떤 분류를 포함하는, 뭐 쉽게 말해서 시간을 포함하는 시간적인 어떤 분류, 시간적인 어떤 그 dimension을 포함하는 많은 시장의 교류, 시장의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교류에 특히 그러하더라. 특히 그러하다라는 건 밑에서 얘기하는 안정적인 금전적 체계가 요구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이죠. 자, 집, 자동차, 그 다음에 durable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형용사로 durable 하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내구적인, 내구성이 있는. 근데 여기서 명사지. 그러니까 내구재. 내구 소비재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사용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낡아가는 이런 물건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품이야. 뭐 집, 자동차, 그다음에 내구재, 그리고 땅, 건물, 그다음에 물품, 그리고 많은 다른 이런 아이템들은 종종 지불이 돼. For over a period of months or even a year. 몇 달 또는 심지어 몇 년의 주기. period인가 기간이니까 이런 주기에 걸쳐서.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또는 심지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런 상품에 대한 이 돈이 지불되더라. 이게 뭔 소리야? 이런 것들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뭔 말이야? 할부. 할부로 물건을 산다 이 말인 거야. 다시 가봐. 자, 집, 자동차, 그 다음에 소비 내구재들, 그 다음에 뭐 땅, 그 다음에 뭐 빌딩스라는 건 뭐 우리 소위 말하면 아파트, 뭐 그러나? 아파트 그러나? 그 다음에 이퀴프먼트, 어떤 장비, 그 다음에 많은 다른 아이템들이 종종 지불이 돼. 쉽게 말하면 할부로. 그치? 왜? 몇 달 또는 심지어 몇 년의 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30년 동안 집값을 나눠서 은행에 내잖아. 했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그치? 이렇게 지불이 되더라. 근데 그 다음 장 마지막 5번밖에 없네. 이런 상황 하에서,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직은 모르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교류, 교환, involving long-term commitment. 장기간의 commitment는 헌신이라는 뜻도 있고 약속이라는 뜻도 있어. 여기선 장기간의 약속이라는 건 장기간 동안 뭐 1년이나 12개월, 2년, 3년 동안 나눠서 제가 돈을 지불할게요. 계산할게요 라는 건 뭐 장기간의 약속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장기간의 어떤 할부를 수반하고 있는 이런 교류가 방해가 되더라 이 말이지. 햄퍼가 방해하다. 밑에 나와있나? 나와있네. 방해가 되더라. 그리고 이 시장의 원활한, 부드러운, 원활한 작동이 undermine, 약화되더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자, 이런 상황 하에서라는데 이런 상황은 좋은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해 요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부드러운 이런 작동이 약화가 되는 거잖아. 악화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5번 위에 있는 문장 내용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나와 있는 부분은 없어. 전부 있는 사실만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는 거고, 이 제시된 지금 문장 자체가 부정적인 내용이었지. 왜? 다시 가볼게. 돈의 구매력이
급격하게 요동해질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급격하게 요동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전에 결정된 그 가치, 그러니까 이전에 결정된 가격이 그들의 의도된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1억이면 이걸 살 수 있었는데 1억의 돈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못 사는 거야. 이해되지? 됐죠? 그래서 결국 말하고 싶은 건 통화 제도의 안정성이 필요하더라 라는 걸 얘기를 한 거고, 구체적으로 왜 안정성이 필요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의도된 가치를 제대로 represent, 나타내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다.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멜라닌에 대한 적응 기제로서의 피부색. 멜라닌이 뭐야? 여러분 다 알잖아, 그치? 내용 보면서 잡아갈게. 일단 제시문 먼저. 하지만이네. 그럼 반전이 나온다는 거야. 인간이 좀 더 temperate, 온화한 지역 속으로 이주해 가면서, 온화한 지역, tens of thousands of years ago, 수십만 년 전에,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지, 아주 옛날에 수십만 년, 진짜 말 그대로 그 거의 우리가 이제 뭐 원숭이의 조상같이 생겼을 때겠지.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좀 더 온화한 지역으로 이주해 가면서, 그럼 이제 이 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온화하지 않은 좀 급격한 또는 뭔가 격한 어떤 기후 환경이 나오겠지? 가면서 지나치게 많은 멜라닌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해가 되더라 이 말이지. 그럼 이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많은 멜라닌 분비라는 게 좋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겠지, 그치?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근데 여러분들 이 지문 딱 보면 알겠지만 크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뭐야? 우리 뭐 멜라닌이나 기후, 뭐 이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쉽게 접근이 되는 거야. 자, 가보자. 종종 유전적 차이가 관련이 있어. 뭐와? 환경인데 어떤 환경이야?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뒤에서 수식해주는 거 알지? 어떤 환경? 피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면 앞에 어가 붙을 수가 없지. 그치? 왜냐면 피플이라는 것 자체가 뭐에? person의 복수잖아. 근데 앞에 어가 붙었다는 것은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라는 거야. 즉 person의 복수가 아니라 피플이 어떤 뜻으로 줬어요? 민족이란 뜻으로 줄 수 있지. 한 민족 또는 그 민족의 선조들이 살았던 환경과 연관이 있더라. 뭐? 유전적인 차이가. 우리 사람들마다 또는 민족마다 유전적인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 그치? 뭐 흑인과 백인의 차이, 백인과 아시아 사람들과의 차이에 유전적 차이가 있잖아. 그게 뭐와 관련이 있냐면 민족이나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환경과 관련이 있더라. 환경! 중요한 건 환경. 자, 한번 피부색을 예를 들어 봅시다. 피부색을 한번 고려해보자라는 건 예를 들자는 말이야. 자, 1번.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 얘는 과거 분사야.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 과거 분사의 과거라는 건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수동을 나타내는 거야. 수동. 됐지? 동사 아니야. 왜? 접속사 뒤에 동사가 못 나온단 말이야. 절대 접속사 뒤에 동사가 못 나와. 동사처럼 생긴 ed가 나왔다는 건 분사고, 이 사이에는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야. 그리고 이 주어는 뭐냐? 문장의 주절의 주어. 즉 어디 있어? 이거지. 이 주어지. 인간의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수동이니까 expose가 노출시키다야. 수동이니까 뭐뭐 되었을 때지.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인간의 피부는 비타민 D를 생성한대. manufacture, 제작한다. 생성시킵니다. 비타민 D가 뭔지 모를까봐 선생님 같은 까막눈들, 지금 문돌이들은 잘 몰라. 옆에 설명해 주고 있잖아. 필수적인 요소, 필수적인 영양분. 비타민 D가 좋은가 봐. 그럼 우리 왜 하루에 뭐 최소 15분 정도는 햇빛을 쬐라 그러잖아. 그래야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다고. 아무튼 좋은 비타민 D를 생성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 멜라닌인데 어떤 멜라닌이냐면, 자, 분사가 나오면 항상 괄호 열어야 돼. 이렇게 소치수식 가는 거야. 인간 피부에 존재하는 멜라닌은, 아직 뭔지 몰라.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색상을 제작시킨대. 색상을 제작하고 만들어준다. 어떤 색상이냐면 주어, 동사. 왜 선생님이 여기서 잘랐냐면 또 다른 문장이 나오잖아. 또 다른 문장이 나온다는 건 여기에 연결어가 있다는 거지. 그치? 맞지? 이 연결어는 자, 봐. perceive에 목적어 없지. 인지하다, 인식하다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서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는 앞에 나와 있는 컬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 되는 거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역할이야. 다시 가. 자, 인간 피부에 존재하는 멜라닌이 어떤 색상을 만들어내. 어떤 색상이냐면 우리 눈이 인식해. 뭐로? 어두운 색깔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흑인들 그 진짜 검은색인지 모르겠지만 우린 눈으로는 그게 검은색이라고 어두운 색이라고 인식하잖아. 그치? 그 검은색 또는 어두운 색으로 인식하는 색상을 만들어준다. 멜라닌이. 오케이? 멜라닌이. 갑자기 멜라닌이 나오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다음 문장 가보자. 자, 멜라닌이 뭔가 보자. 높은 수준의 멜라닌은 피부를 보호해준다. 물론 이제 좀 더 어두운 피부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찌됐건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멜라닌은 플러스 윈이네. 됐지? 뭘 상대로? 선 데미지. 햇빛을 많이 쬐면은 안 좋은 건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그 태양광 어떤 피해, 손상을 상대로 손상해 이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멜라닌은 보통 일반적으로 유익하다의 말이지. 특히 어디에서? 열대 환경에서. 열대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관계부사로 부연 설명해주고 있어. 어떤 환경인 거야? 햇빛이 가장 강한 열대 환경에선 유익하더라. 됐지? 이제 그 다음 문장 봐. 높은 고도에서. 그러니까 고산지대겠지. 높은 지대. 고산지대. 갑자기 고산지대가 나와. 높은 지대에서 멜라닌은 reduces the penetration of sunlight in their skin, reducing its ability to make vitamin D라 그랬어. 일단 해석해보면 penetration이 뭐야? penetrate가 관통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penetration 관통. 햇빛의 관통을 줄여버립니다. 햇빛의 관통을 줄인다? 좋은 거 아니에요? 어디? 피부 속으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정확히 몰라. 너무 많이 관통하면 안 좋은 거잖아. 그치? 근데 적절하게 피부로 맞아야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다 그랬잖아. 그치? 어쨌든 간에 아직 이 문장만 보고 몰라. 그 피부 속으로 햇빛의 관통을 줄여버린다. 쉽게 말하면 피부로 햇볕이 관통되는 걸 줄여버립니다. 뭐 하면서? 분사구문. 능력을 줄여버리면서. 어떤 능력이야?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능력을 줄여버리면서. 이 문장이 플러스 요소인지 마이너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비타민 D가 좋은 건데 이 좋은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줄여버리면서. 이 말은 즉 4번 문장부터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however가 들어가기엔 딱 적절하다는 거야. 오케이? 답은 4번이고 조금 이따 다시 연결해서 볼게. 5번 문장. 그러므로 dark pigmentation, 색소 형성. 어두운 이 색소 형성이 해가 되더라 이 말이지. 높은 지역에서. 유럽이나 시베리아와 같은. 유럽이나 시베리아와 같은 뭔 말이야? 유럽이나 시베리아는 높은 지역이고 높은 지역 사람들은 어때? 햇볕을 많이 못 받잖아. 그치? 그러면 피부가 검은색이 돼야 돼? 아니면은 하얀색이 돼야 돼? 검은색이 된다는 것은 햇볕을 막아버리잖아. 햇볕을 막아버리면, 햇빛을 관통하는 걸 줄여버리면 비타민 D 생성이 안 되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살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 피부 색상이 어떻게 된 거야? 하얀색으로 바뀌었겠지. 진화론적으로. 그치? 그리고 over many centuries, 수백 년에 걸쳐가지고 피부가 이제 밝아졌더라. 즉, 소위 우리는 백인이라 그러니까 하얀색이라 그러잖아. 그치? In such regions, 그 지역에서. 됐지? 자, 그러면 다시 봐. 자, 하지만 인간이 좀 더 온화한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좀 더 온화한 지역.
어디에서 온화한 지역으로 이전했어? 아까 봐봐. 어디에서 온화한 지역으로 이전했어? 처음에는 자 어디 나왔었어? 여기 있지. 봐봐. 처음에는 어디 살았었어? 열대 환경에서 살았는데 햇볕이 가장 강한 열대 환경에서 살았지. 그치? 그러면 자 생각해봐. 그 맥락에서 제시된 문장. 좀 더 온화한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온화한 지역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열대 우림 지역이 아닌 햇볕이 많지가 않으라는 뜻이지. 그치? 햇볕이 많지가 않은. 그러니까 고산지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지문만 놓고 봤을 때 고산지대는 그 열대 지역과는 달리 햇볕의 강도가 약한가 봐. 이것만 놓고 봤을 때. 그치? 어쨌든 이렇게 고산지대에선 멜라닌이 햇볕의 관통을 줄여버리는 거야. 즉 햇볕이 침투하게끔, 햇볕이 우리 피부 속으로 들어가게끔 하지 못하고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비타민 D 생성 능력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지. 비타민 D는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뭐라 그랬어? 어디 있니 비타민 D? 쭉 비타민 D 필수적인 영양분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걸 줄여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능력을 줄여버리니까 건강에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 그러니까 비타민 D 생성을 위한 햇볕이 관통이 되려면 피부색이 점점점 밝아지고 가벼워지고 하얀색으로 바뀌었어야 됐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3번. 컴퓨터 지도 제작 시스템의 특징. 컴퓨터 지도 제작 시스템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볼게. 하지만 또 반전이 나와. It's still important. 여전히 중요해. 여전히 중요하대. 여전히. 갖다 주어. 뭐 하는 게? To understand basic cartographic principles to make a good map. 좋은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선 cartographic 나와 있지. 지도 제작의 어떤 원리, 원칙, 즉 기본기를 이해하는 게 여전히 중요하다. 앞서서 뭐 이런 기본기를 무시했나? 좋은 지도를 제작하는 데 있어선 기본적인 지도 제작 어떤 원칙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 보자. 기본적인 어떤 지도 제작법의 원리,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자 이거야. 기본적으로. 자, 오늘날 the vast majority of 하면 다수의라는 뜻이야. 다수의. the majority of 하면 다수의. 다수의. 그럼 뭐 vast가 있으니까 vast가 굉장한이라는 뜻이니까 아주 많은 정도 해석하면 되겠지. 아주 많은 지도 제작자들은 컴퓨터 기법을 이용한대. 컴퓨터 기법을 이용해. 아까 여기서 기본적인 원칙은 알아야 된다. 이거 뭐 원칙도 모르고 컴퓨터 기법을 이용하나 봐. 그 다음 문장. 자, 대부분의 지도 제작 어떤 프로젝트에 있어서 지도 제작 프로젝트에 있어서 컴퓨터 시스템이 당연히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덜 비싸겠지. 사람들을 쓰면서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하는 것보다 컴퓨터가 더 저렴할 거 아니야. 뭐보다? than hand-drawn cartographic techniques. 또 다른 문장. 그렇지? 자, 손으로 직접 그리는 지도 제작 기법보단 컴퓨터가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저렴하다 이 말이지. 근데 그 손으로 직접 그리는 지도 제작 기법이 뭐냐? 그것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S가 붙었고 복수. 그것들이 지금 대체하고 있는. 컴퓨터가 지금 예전에는 사람들이 직접 그렸는데 그걸 대체하고 있잖아. 그치? replace 하면 대체하다야. 그 컴퓨터들이 대체하고 있는 손으로 직접 그리는 좀 수동적인 지도 제작 기법보다는 컴퓨터 시스템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더 좋더라. 됐죠? 그 다음에 공간적인 어떤 데이터. 자, 분사가 나오면 항상 괄호 열어줘. 후치수식하는 거야. Representing elevation. 고도, depth, 깊이, temperature, 기온, populations, 인구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represent, 나타내다, 보여주다, 보여주는
공간적인 자료들은 can be stored, 저장될 수 있어.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컴퓨터 기법으로. 그리고 access가 접근하다지. 그치? can be stored, can be accessed. 접근될 수 있다는 건 이용될 수 있다는 뜻이야. 여러분들 접근하다라는 게 그냥 물리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 우리가 생각해봐. 내가 네이버에 접근한다. 뭐 네이버 회사